안녕하십니까. 쉴드 IELTS의 최경훈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혼합형 에세이 쓰는 법에 대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의 241페이지, 지금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24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가겠습니다. 혼합형 에세이 갑니다. 자, 혼합형 에세이는 이제 마지막 에세이 유형입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어떤 걸 봤죠? 앞쪽에서 의견 에세이를 먼저 보고, 그래서 의견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를 물어보는 에세이.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디어 에세이를 봤죠. 그래서 아이디어 에세이는 여러분에게 솔루션이나 아니면 의견을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에세이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형 에세이는 여러분이 당황할 거 없습니다. 의견 에세이에서 하나, 그리고 아이디어 에세이에서 하나를 연달아서 적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물어보는 것이, 하나는 의견을 물어보면서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솔루션을 한번 제시해보라는 방식의 그런 에세이를 혼합형 에세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솔루션이 꼭 아니라 어떤 원인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결과, 그죠?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문장을 읽으면서 캐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은 two question essay라고 부르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two question 에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나, 그래도 두 가지까지만 물어본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앞쪽에서 다 여러분 써본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체적인 글의 구성만 잡아주면 앞쪽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스텝 1. 자,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를 명확히 파악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two question,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선생님이 설명할 때 혼합형을 쓴다, 뭐 의견도 쓰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쓴다고 하니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 있는데, 그때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이 바디 구성을 혼란스럽지 않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문제에 무엇을 묻는지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위쪽에 보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기출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본 결과,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던 혼합형 문제들을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이 밑에 나오는 그 문제의 구성이 가장 이제 빈도가 높아서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241페이지에 한번 표를 한번 보면서 이 안에서 어떤 문제를 좀 대비를 하면 될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원인과 긍정 부정 발전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은, 이제 이 문제의 원인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오늘날 some parents는 put a lot of pressure를 줍니다. 그들의 child에게 what is the reason for doing this, 이렇게 나와서 이게 원인이 뭐냐. 두 번째는 이것이 여러분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이런 1번 같은 문제를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쪽에서 이제 두 번째 2번 한번 내려가 보시면 의견하고 해결책을 묻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car ownership has increased so rapidly over the past 30 years.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이제 car ownership, 그러니까 자동차를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소유권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in many cities around the world, 거기 이제 아주 많은 도시들에서, 전 세계 많은 도시들에서 계속적인 그런 트래픽 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진실이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이건 특이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의견을 물어본 건데 실제로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었던 친구의 얘기를 선생님이 듣고 이제 피드백을 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렇게 진실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건 진짜 맞는 것 같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요즘에는 좀 공유경제 때문에 자동차를 많이 빌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통계를 믿을 수가 없다, 아니면 뭐 환경을 신경 쓰는 사람이 많아서 이게 자동차를 좀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써줘도 되고, 여러분의 어떤 논리를 보려고 이 문제를 물어본 거니까 앞쪽에서 의견을 적고, 그리고 밑쪽에서 여러분은 what measures, 그죠? 솔루션이죠, 솔루션. 어떤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 스텝 2에서 글의 계획을 짜라. 그러면 아까 물어보는 것들 두 가지를 한번 체크를 했으니까, 그럼 정확하게 그 문장을 읽고 그 두 가지를 기반으로 여러분 계획을 짜주시면 되겠죠. 자, 밑쪽에서 이제 보면 요 표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이제 인트로를 쓰고 그 안에 배경 설명하고 토픽 문장은 문제에 나와 있는 토픽을 패러프레이징 하는 건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3번부터입니다. 이 thesis statement를 쓸 때 오른쪽에 여러분 요거 한번 체크해보죠. 아이디어와 오피니언을 모두 포함하는 thesis statement를 적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맥락은 그 뒤쪽에서 저랑 같이 문구를 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인트로 끝 문장에 글 전체의 주제문을 써야 하는데, 그때 이제 아이디어와 오피니언을 둘 다 물어보면 여러분도 이 두 가지를 적겠다고 인트로 끝 문장에 적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아이디어와 오피니언 모두 뭐 and로 연결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뭐 별도의 문장으로 적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이 안에서 하나라도 인트로 끝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조금 읽었을 때 전체적인 글의 통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채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아이디어와 오피니언이 어떤 걸 나에게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내용을 적을지를 정확하게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여러분이 글을 작성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이디어 아까 기출로 잘 나왔던 것 중에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거 긍정이냐 부정이냐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요게 원인과 긍정 부정을 물어봤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바디 1에 여러분 원인이 들어가고 그리고 긍정 부정이 바디 2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괜찮나요? 간단합니다. 물어보는 게 보통 두 가지이기 때문에 바디 1, 2에다가 물어보는 것들 하나씩 각각 적어주시면 해결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아주 이제 7점에서 7, 8, 9로 올라가시려는 분들은 세 단락 구성도 바디를 세 단락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나,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원인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뭐 긍정 하나 쓰고 부정 하나 쓰고 뭐 이런 구성도 가능하나, 지금 이제 처음 IELTS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6.5까지 목표 점수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바디를 두 개를 쓸 건데 바디 하나당 문제의 요구사항 하나를 넣어주면 된다,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바디 안의 구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디어 에세이에서 봤던 바디 토픽을 앞쪽에 써주고 여기는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 단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디어 첫 번째 거는 firstly 하고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시는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쓰고, 추가적으로 아이디어 두 번째 거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시로 이런 증거를 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뭐 바디 클로징을 하나 적어주시는 것도 가능하나 이것은 꼭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넘어가서 바디 2에서는 의견을 물어보는 걸 만약에 여기다 쓴다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죠. 앞쪽에서 의견 에세이 쓸 때 많이 연습했던 그 바디 하나를 통째로 빌려오신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바디 토픽에 내 의견을 쓸 거다, 이게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reason,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로 이런 예시가 있다, 그리고 두 번 이 밑쪽에서는 만약에 앞쪽에서 reason을 정확하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했다면 reason 2까지 분량만 찬다면 우리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디어가 내가 넘쳐서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다, 하나는 경제적인 거 얘기하고 하나는 사회적인 거 얘기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뒤쪽에서 reason 2도 in addition을 적고 우리가 좀 추가해 주시고 뒤쪽에서 거기에 맞는 보충 설명도, 아니 보충 설명이나 아니면 example을 하셔도 됩니다. 이건 이제 opinion essay에서 배웠던 거니까 만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문장이나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신 분들은 opinion essay에 바디를 쓰는 부분을 가서 복습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바디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컨클루전으로 넘어와서요. 컨클루전도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 문장 앞쪽에 in conclusion 쓰는 건 똑같아요. 근데 in conclusion 썼으면 그 뒤쪽에 결론 문장에 역시 아이디어와 오피니언 모두 다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디 1에서 썼던 그 아이디어와 바디 2에 썼던 오피니언을
this statement와 함께 동시에 언급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밑쪽에서 아이디어나 어떤 아이디어나 의견을 좀 요약해 주시는 거. 그래서 바디의 어떤 그 핵심 표현들 있죠. 여기 뭐 아이디어 1, 2나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좀 새롭게 썼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여기 요약 부분에다가 언급을 해주시면 훨씬 더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아직은 내가 저 긴 명사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서머리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간단하게 뭐 이런 내용과 저런 내용이 나왔다. 그냥 이제 간단하게 그냥 줄글로 우리가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 컨클루전 시간이 없으면 14번만 적고 나오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번을 좀 자꾸 시도를 해보셔야 전체적인 라이팅 스킬이 느니까요. 앞쪽에서 적었던 내용들 중에 좀 그 14번에 안 적은 내용이 있으면 그럼 여러분 15번에다가 좀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고 마지막에 여러분 16번에서 미래에 대한 예상이나 제안은 요거는 좀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제 조금 그 패스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쓰실 분들은 앞쪽에서 배웠던 그런 문구 중에서 몇 개 골라서 dealing with this problem well will bring a bright future 뭐 이런 그냥 간단한 문장들 그 정도만 그냥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적는다고 해서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7, 8, 9 이상을 노리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제 이 마지막에 미래에 대한 예상을 적으면 좀 글이 완성된 느낌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급하게 시간 안에 끝낸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마무리를 했구나. 이런 부분은 느껴지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의 선택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지금 일단 6.5까지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생각엔 1번과 16번은 안 적으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장 넘겨보죠. 스텝 3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자, 스텝 3는 인트로에 아이디어와 의견을 넣어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위쪽에서 이제 문장 보시면 this essay will cover 요 문장을 한번 형광펜을 한번 쳐볼게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요 문장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요런 내용을 쓰라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캐치가 가능할 겁니다. 자, 보시면 이 에세이는 will cover 설명할 건데 main causes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전체적인 원인과 이 문제의 원인과 그리고 설명할 겁니다. 뭘 설명할 겁니까? 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negative development인지를 설명하겠다. 요렇게 우리가 나왔으니까 요런 게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요렇게 해서 의견이 나왔죠. 요게 아까 선생님이 2개 다 적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텝 4에서 여러분 바디 1의 아이디어를 적어라 이렇게 나왔는데 바디 1에 이제 보통 이제 아이디어를 적어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거고 여러분이 뭐 의견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적더라도 뭐 순서가 좀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설명만 잘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요때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있는 문장 또 형광펜 한번 쳐볼까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요 regarding부터 나오는 문장 형광펜 쳐보죠. 자, regarding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about, 그죠? about입니다. about. 뭐뭐에 대해서, main cause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 여기 솔루션을 쓸 때는 main solutions, 아니면 뭐 important solution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때, 이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to consider, 고려하는 게 중요하죠? 뭐를요? 학생의 어떤 pressure와 스트레스를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얘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장을 여러분 적어줄까요? 바디 토픽에 우리가 적고, 바디 토픽에 적고, 그 다음에 밑쪽에서 이제 요 어떤 프레셔나 스트레스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럼 적절한 원인을 쓰는 단락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바디 토픽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디 토픽에 들어가야 그래야 제가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때 이분이 아이디어를 먼저 적는구나. 아이디어 중에서도 원인에 대해서 먼저 적어서 이 전체적인 문제의 요구사항을 놓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내가 여기 앞쪽에 아이디어를 쓰는 단락이다. 아니면 솔루션을 쓰는 단락이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위쪽에 문장을 적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고요. 여러분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144페이지 한번 가보죠. 자, 244페이지에 스텝 5, 그래서 바디 2의 의견을 적어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바디 토픽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바디 토픽부터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여러분 뒤쪽에서 이제 글을 쭉 읽던 사람이 바디 2를 읽었을 때 여기다 오피니언을 적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표현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A is a negative trend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밝혀주면 뒤쪽에서 because로 연결하기도 쉽고, 그리고 앞쪽에서 읽은 사람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부정적인 걸 쓰겠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을 우리가 캐치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쪽에서 그러면 그러한 이유들을 적는 것들, 예시를 적는 것들은 우리 의견 에세이에서 배웠던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디테일한 문법들은 이제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스킵을 하고 좀 스텝 6로 넘어가서 컨클루전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두 넣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컨클루전도 이제 아까 thesis statement처럼 여러분 이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예시 문장을, 좋은 예시 문장 하나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문장을 하나 형광펜 한번 쳐보죠.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형광펜 한번 쳐야 됩니다. 자, 한번 가보죠. 네. 자, in conclusion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결론적으로 볼 때 나는 믿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뭘 믿죠? 데디아를 믿죠. 자, 여기 보시면 the trend of engaging, 어떤 트렌드는 이게 참여하는, engage in은 여러분 참여하는 겁니다. fewer outdoor activities, 좀 더 적은 그런 outdoor activity에 이제 야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트렌드는 is negative, 그럼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increasing the amount of physical activities, 그래서 뭔가 이제 향상시키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활동의 그 어떤 양을 좀 올리는 것은 학교에서요 can be a solution 이렇게 나왔죠. 학교에서 올리는 거, 학교의 커리큘럼으로 뭐 PE 클래스를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요런 게 바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위쪽에서 쭉 적었던 그런 어떤 요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솔루션을 물어본 그 글에 대한 어떤 컨클루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냐, 그러면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면 요거를 둘 다 이렇게 컨클루전 이 컨클루전 첫 번째 14번 문장에 이렇게 둘 다 적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간에 end로 연결을 하고 앞쪽에 의견 적고 뒤쪽에다가 솔루션 적었죠. 여러분도 end로 연결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좀 복합문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예 끊고 그 다음에 그냥 이어서 문장을 적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넘겨서 스텝 7에 이제 뭐 샘플, 다음 장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텝 7, 샘플 답안을 참고로 필요한 표현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샘플 답안을 여러분 참고로 좀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혼합형 에세이를 쓰는 거에 대한 표현들을 여러분 좀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한번 숙제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 오피니언 에세이나 이제 아이디어 에세이를 다 써보신 분들이 보통 지금 이 혼합형 문제를 우리가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렵고 조금 변칙이 있고 내가 생각했던 내 어떤 연습과 계획과 템플릿에 맞지 않는 이 에세이들도 많이 연습을 좀 해봐야 실전에서 내가 좀 내가 연습 안 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그걸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믹스드 에세이 같은 것도 한번 작성을 해보고, 이것도 미리 여러분 좀 작성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밑에 샘플을 한번 읽으면서 난 이런 표현 가져갈래, 이런 표현 좀 가져가야지, 선생님은 이렇게 썼구나, 이런 것 좀 가져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여러분의 에세이 실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그냥 무조건 샘플부터 읽지 마시고 일단 내 에세이를 써보고 그 다음에 샘플을 읽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시고요. 특히나 좀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샘플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인트로의 끝
끝문장, 인트로의 끝문장이 좀 다른 에세이랑 특이해요. 요 문장을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디의 첫 문장이 이제 여기가 뭐 솔루션을 쓰는 단락이다, 아니면 여기가 뭐 긍정 부정을 쓰는 단락이다, 뭐 이런 것들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디 1과 바디 2의 첫 문장은 좀 주의 깊게 우리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장부터는 뭐 앞에서 썼던 에세이랑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샘플은 바디를 3개로 구성을 했는데, 여러분이 요렇게 그냥 이거는 이제 좋은 에세이가 이제 요런 식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이런 모델을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이 쓸 때는 그냥 아까 앞에서 배운 것처럼 바디 1이랑 2만 제대로 구성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6.5까지 받는 데는 랭귀지를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게 왜 선생님은 바디를 3개로 썼을까,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쭉 읽어만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컨클루전에서 첫 문장에 내가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런 내용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내가 아이디어랑 오피니언을 어떻게 다 표현하는지 그런 문구들 봐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서머리 같은 거, 앞쪽에 나왔던 서머리, 바디를 어떻게 요약했는지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A, 마지막에 자신의 글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좀 다른 에세이도 다 마찬가지니까 앞쪽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문법 포인트들,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딱히 그 혼합형 에세이에서 따로 마지막에 체크할 게 있다면, 이 다음 장에 선생님이 요즘 표에다 좀 정리해놨는데 1번만 읽어볼까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아이디어와 의견이 각 단락에 적절하게 들어갔는가? 이거는 지금 너무 많이 반복을 했죠. 진짜 이 짧은 시간에 한 5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2개가 적절하게 물어본 걸 썼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너무 기계처럼 자꾸 에세이를 쓰다 보면 분명히 원인과 어떤 그 오피니언을 말하라고 했는데, 내가 원인은 너무 안 써봐가지고 원인만 빼고 그냥 오피니언만 찬성받을 쓰는 실수가 실제로 선생님 현장 강의에서 우리가 자주 발생을 하니까, 요 혼합형을 아예 연습을 안 하는 분도 많지만, 그래 하시는 분들 중에는 갑자기 이게 너무 그 타성에 젖어서 이제 내가 문제의 요구사항을 깜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나에게 물어본 게 뭔지 2가지를 파악을 하고, 그게 이제 바디 안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제 그거 우리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문장 간의 어떤 연결이 문법에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장 간의 연결, 이제 문장이 이렇게 연결될 때 이게 그 end로 아까 연결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혼합형 에세이가 조금 다른 에세이에 비해서 복합형 문장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and나 but, or, so 뭐 이런 접속사로 연결한 문장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쓸 때 정확하게 내가 주어 동사를 접속사로 연결했는지, 콤마는 제대로 찍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최종 점검을 해보시는 게 혼합형 에세이에선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스텝 9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쭉 에세이를 다 왔으니까 우리가 라이팅 밴드의 체감 실력과 체감 기준을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거 한번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죠. 자, 여러분 라이팅 밴드는 그냥 랜덤으로 이그제미너가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주 정확한 채점 기준과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크라이테리아에 맞춰서 여러분의 좀 밴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밴드가 이제 어느 정도가 만약에 여러분 시험장에서 나왔다면 그 밴드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고, 그럼 내가 다음 밴드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선생님이 좀 여러분 체감할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것도 이제 앞쪽에서 이제 그 스킬을 작성할 때 그 채점 기준에 맞춰서 스킬을 작성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 선생님 스킬대로 풀다 보면 그 채점 기준에 충족하는 글을 쓰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좀 그 앞쪽에서 많은 채점 기준들이 이미 언급이 됐고,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함께 스텝을 쭉 따라왔다면 여러분 전반적인 어떤 IELTS의 채점 기준에 대해서는 이해가 이미 되신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점수를 한번 해석을 해보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표는 여러분 별표 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험장에서 점수를 받았는데 4점 이하를 받았다, 내가 3.5나 4를 받았다, 라이팅에서, 그러면 여러분의 글을 읽은 이그제미너가 여러분 많이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라이팅도 여러분 스피킹처럼 명백한 커뮤니케이션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그제미너한테 편지를 쓴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글을 쭉 읽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우리 4 이하의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해가 안 돼야 4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주어 동사는 맞춰서 문법을 맞춰서 라이팅 스펠링 안 틀리고 정확하게 주어 동사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5.6점이 나오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그제미너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이해가 되나, 그러나 이제 5점이나 6점 사이가 나왔다는 거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너무 많이 틀렸다. 매우 많이 틀렸으면 5.0,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는 틀리고 어느 정도 안 틀렸으면 5.5,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거의 이제 실수가 좀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 좀 틀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6을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캐치하시고요. 근데 이제 뭐가 틀렸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본기가 틀렸다는 거죠. 별표 치겠습니다. 기본기 뭐뭐 있었죠? 기본기는 단어 문법 발음이죠. 네, 단어 문법 발음이 요게 이제 빠졌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 근데 이제 라이팅은 뭐 발음은 없으니까 이제 기본기 중에 이거 3개가 있는 거고, 단어나 문법 중에 틀린 부분이 많다. 이렇게 우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5 이상, 6.5에서 7, 8, 9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런 점수를 받았다면 이그제미너가 여러분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 파악은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쭉 단어나 문법이나 발음 같은 걸 들었을 때, 이제 발음을 빼고 이제 단어나 문법을 들었을 때 굉장히 내추럴한 표현,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들었을 때 자연스럽고 톤에 맞는 표현. 특히 라이팅은 여러분 자연스럽다는 게 좀 톤에 맞다는 거거든요. 이제 스피킹도 중요하지, 스피킹 때도 자연스럽게 말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제 그 라이팅에서는 특히나 뭔가 아카데믹한 톤에 맞게 썼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매 순간 그냥 people can do it, people can use the technology 뭐 이런 식으로 people can use technology, 그죠?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것도 뭐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좋은데, 근데 이제 아카데믹한 톤에서 쓸 때는 technology가 enables 이렇게 써주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enables, 그래서 enables people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투동사 원형하도록, 뭐 이런 맥락. 요런 게 바로 어떤 그 테크놀로지, 어떤 아카데믹한 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카데믹한 톤을 여러분이 조금 지켜주시면 그럼 전반적으로도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라이팅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완전히 뭐 라이팅을 쓰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약간 스포큰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가능하면, 선생님은 그래요.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6.5까지 방향성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7포인트로 넘어갈 때 어떤 톤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를 좀 배워주시는 게 좋고, 그 중에 되게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앞쪽에다가 사물로 된 주어 같은 걸 넣어서 영작을 하는 연습. 이게 좀 아카데믹한 톤을 빨리빨리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좀 접근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게 완벽하진 않더라도 한두 개씩은 단락별로 나와야, 그래야 이그제미너가 이분이 굉장히 엑셀런트 하구나, 그냥 구신 상태에 머물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6.5 이상을 주는 거니까 여러분 좀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6.5는 7을 가려다가 중간에 2가지 평가 요소가 안 남아서 나오는 게 6.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전략적으로 IELTS 라이팅을 접근할 때 그냥 막연하게 난 쓰다가 언젠가는 7.0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몇 년을 낭비하실 확률도 있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한테 전략을 배운 걸 기반으로, 이 스킬을 배운 걸 기반으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채점 포인트에 맞춰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해주셔야, 그러면 내가 이거 그냥 people can use만 쓰면 선생님이 너무 좀 톤이 좀 이렇게 스포큰 쪽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번엔 technology enables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접근하셔도 지금 점수가 나올까 말까인데, 여러분 그냥 감에 의존하셔서 쓰다 보면 언젠간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오랜 시간을 낭비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캐치를 해주시고요. 그 말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라이팅 점수를 빨리 올리고 싶거든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다,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뒤쪽에 넘겨서, 그럼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그 4가지 그 평가 기준, 그러니까 2개는 7이 나오고 2개는 6이 나와야 6.5가 나오는데, 그러면 과연 이 4가지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를 다음 장에서 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248페이지에 한번 표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라이팅의 어떤 핵심 채점 기준을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선생님 막 지어낸 거 아니고 실제로 IELTS 이그제미너들이 트레이닝을 받을 때,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 답안을 채점할 때
때 이 네 가지 평가 기준에 맞춰서 채점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시험이니까요.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평가 기준이 어떤 것들을 내 글에 요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려면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필요해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스킬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형광펜을 쳐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밴드 4부터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밴드 4부터 한번 가볼게요.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이건. 자, 여러분, 태스크 리스폰스. 이거 일단, 그 항목부터 소개를 드리면, 태스크 리스폰스는, 태스크는 이제 문제죠, 여러분의 문제. 이제 퀘스천이 물어보는 것들을 얼마나 잘 대답을 했냐. 그게 이제, 태스크 리스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대답, 여러분의 글을 쭉 읽어봤더니, 아까 우리가 방금 혼합형 에세이 배운 것처럼, 원인과 어떤 여러분의, 그 의견을 써라 이렇게 물어보면 내 글의 원인과 의견이 나와야 이게 태스크를 리스폰스를 잘 한 거겠죠. 그럴 때 높은 점수가 나온다는 거 캐치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coherence와 cohesion 이렇게 나왔는데, coherence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어로 말을 할 때 이게 written English든 spoken English든 말을 할 때 잘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글을 근데 라이팅이라서 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여러분 라이팅을 이그제미너가 시험 끝나고 이렇게 채점할 때 읽고 이해 안 되면 또 읽고 이해 안 되면 또 읽고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절대 이그제미너는 뒤로 가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그냥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러분 글을 읽어갈게, 속도감 있게 읽어갈 때, 그럴 때 여러분의 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 얼마나 좀 obstacle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좀 easy to read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coherence를 채점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cohesion은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붙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어떤 그 cog, 어떤 톱니바퀴 있죠. 예, cog가 톱니바퀴인데 어떤 정교한 기계를 보면 톱니바퀴가 이렇게 다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글 안에 있는 cog들이, 이제 어떤 톱니바퀴들이 이게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cohes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건 어떻게 보여주냐? 뭐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적절한 접속사로 연결했냐, 아니면 적절한 연결어를 사용했냐, 이런 것들로도 cog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쪽에 선생님하고 시킬 때 배운 인트로 끝문장의 thesis 스테이먼트가 나왔는데, 그게 아래 컨클루전까지 일관성 있게 내려가서 전반적으로 이 글이 기능을 잘 하고 있냐, 그리고 뭐 적절한 뭐 예시가 그냥 아무 예시나 막 던지는 게 아니라 리즌을 서포팅 하는 예시를 들었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디가 아주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우리 코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vocabulary grammar는 여러분 뭐 스피킹 때도 선생님 설명드렸지만, 이건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vocabulary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다양한 단어를, 다양하다는 건 이제 아카데믹한 거 들어갔냐는 거죠. 얼마나 다양한 단어를 정확하게 썼냐, 요게 우리가 포인트일 거고요. 역시 그래머도 얼마나 다양한 문장 구조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거. 그래머가 그냥 틀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정확도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얼마나 다양한 어떤 문장 구조들을 라이팅에 써줬는지도 채점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괜찮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거 네 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여러분 좀 체감할 수 있는지 한번 밑에서 빠르게 한번 보죠. 자, 밴드 4 이하는 문제에서 묻는 내용에서 여러분 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묻는 내용이 있는데, 뭐 오피니언을 쓰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피니언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4 이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5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반적인 대답은 됐어요. 근데 이제 좀 뭐 문법도 틀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읽을 때 정확하게 이게 무슨 동이야 부동이야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이제 동의하는지는 알겠는데 명확하게 이게 완전히 동인지 뭐 이런 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5가 나오고요. 이제 4는 거의 커뮤니케이션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부에서는 묻는 말에 답하는 거는 명확하게 보여야, 그래야 이제 분명하게 있죠, 여러분. clearly하게 보여야 6 이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oherence나 cohesion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단락 구성을 딱 봤을 때 완전히 그냥 막 아무 예시나 적어놓고 막 템플릿에 뭐 이 문장에서 물어본 것도 아닌데 막 적어놓고 이러면 당연히 좀 4 이하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 단락이 무슨 내용이구나, 이유가 이런 거구나, 이건 이해가 되지만 너무 많이 좀 틀려서 좀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자꾸 선생님이 뭐 대명사도 안 쓰고, 그래서
다시 읽고 다시 읽어야 되면 이건 이제 5점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쭉 흐름대로 쭉 읽었을 때 그냥 쭉 자연스럽게 단락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밴드 6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보케블러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보케블러리나 그래머도 다 마찬가지인데, 자, 만약에 전반적으로 읽었을 때 선생님한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어휘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 4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5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선생님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보케블러리는 쓸 수 있는데, 근데 정말 기본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 2로 못 올라가요. 근데 이제 6부터는 여러분이 동의어를 많이 알고 내가 좀 아카데믹한 단어를 썼다가 기본 단어를 썼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보인다. 근데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어려운 단어만 막 던진다고 해서 높은 점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내가 적절히 적소에 그걸 써야 되는데, 근데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좀 이제 일단은 그렇게 적절한 단어를 어려운 단어들을 적절하게 쓰기 전에 일단은 많이 나와야 그래도 점수를 좀 6이라도 줄 수 있어요. 근데 6부터는 이제 적절하게 얼마나 단어들을 썼냐, 뭐 이런 것들을 채점해서 6 이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문법을 4인 글을 보면 이제 뭐 수일치부터 뭐 S 쓰는 거 아니면 뭐 is, are 뭐 이런 것도 다 틀려요. 그럼 4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5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문법 같은 건 다 맞는데, 특히 그랬죠, 선생님이 동사를 안 틀려야 된다 그랬죠. 동사를 많이 안 틀려요. 그러면 일단 5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이제 5가 지금 5가 나오시는 분들, 그래머가 이제 자세히 글을 읽어보시면 명사는 아마 다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뭐 S를 안 쓴다거나 뭐 아니면 덜을 빼먹었다거나 이런 게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6을 받으려면 이 명사를 꼼꼼하게 잘 쓰는 방법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명사도 안 틀리고 동사도 안 틀린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맞게 쓴다는 거거든요. 근데 디테일한 문법들은 이제 제외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7, 8, 9에서 가르지만 일단은 동사 명사가 안 틀리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내공이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6점을 빨리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 핵심 채점 기준을 보면서 내 글에선 뭐가 부족하고, 그리고 내 글에선 어디를 올려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전략을 좀 수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요 뒤에 보시면, 거의 다 왔는데요. 여러분, 자, 태스크2의 이제 원페이지 요약, 이제 홈페이지 요약 한번 보겠는데요. 자, 요거 보시면, 자, 밑쪽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지 오픈한 거, 요거 한번 볼게요. 시험지를 오픈했어요. 여러분, 이거 페이지는 249페이지입니다. 자, 시험지를 오픈했어요. 그냥 시험장에서 시험지 오픈하면, 그러면 이제 태스크2에서는, 태스크1은 이제 앞쪽에 뭐 그래프든 그림이든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태스크2 오픈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오피니언 에세이거나 아니면 아이디어 에세이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 복습 한번 하는 거죠. 근데 오피니언 에세이에선 동의 혹은 부동의 이런 것들 물어보고, 그리고 아이디어 에세이에선 문제, 원인, 해결책 중에 2가지를 보통 물어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오피니언 에세이로 돌아왔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스케치를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인트로, 바디 1, 바디 2, 컨클루전 이렇게 네 단락으로 쓰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라 했죠? 하나는 어그리를 쓰고 하나는 디스어그리를 쓰고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자, 인트로에는 토픽과 글 전체의 주제문인 this is statement를 적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서는 바디 토픽에서 이런 내용을 쓰겠다, 나 어그리에 관련된 걸 쓰겠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reason하고 example로 보충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디 2에서도 난 disagree를 쓰겠다. 그리고 이 뒤쪽에서 reason하고 example를 연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nclusion에서 이제 여러분 thesis statement를 재연급을 한번 해주고, 여기 이제 이렇게 회색으로 된 화살표 있죠? 재연급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디 토픽을 요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아이디어 에세이로 돌아가서, 이것도 똑같이 문제, 원인, 해결책 중에 2가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자, 인트로, 바디 1, 바디 2, 그 다음에 컨클루전 이렇게 나뉘는 건 똑같습니다. 이제 그건 똑같은데, 자, 이렇게 우리가 갔을 때 이쪽에서 이제 인트로에선 토픽과 thesis statement 적고, 그 다음에 밑쪽에서 요것만 좀 다르죠? 아이디어, 바디 토픽 이후에 여기다가 원인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예시를 들었을 때, 그러면 여기다가 원인 1 여기 있죠? 원인 1, 그리고 아이디어 2에다가 원인 2 이렇게 우리가 적어서, 그래서 이제 이그젬플을 각각 이렇게 꾸며주게 만드는 그런 구성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이런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디 2에 만약에 솔루션 해결책이 들어왔다 그러면 솔루션 관련해서 이제 바디 토픽 솔루션을 쓰는 단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 1 아이디어 쓰고, 그 다음에 예시 말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 2 아이디어 쓰고 예시
말하고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컨클루전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디 토픽 요약한 거 이제 여기 지금 선생님 화살표 보이죠? 여기에 자 요렇게 이게 여기 바디 토픽에 바디 1에 나왔던 토픽에 있는 주제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바디 2에 나온 주제 하나 넣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요약도 끝난다. 이렇게 우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서 여러분이 요런 맥락에서 요런 어떤 그 전체적인 글 구성으로 좀 아이디어 에세이나 이제 오피니언 에세이를 정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 페이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복습을 좀 우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오늘 진도를 나간 그 혼합형 에세이가 바로 여기서 아이디어 에세이 하나 그리고 여기 아이디어 에세이에서 하나 그리고 이제 의견 에세이에서 하나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인트로를 적고 여기 바디 1, 바디 2, 그 다음에 컨클루전 요렇게 이게 혼합형 에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요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혼합형입니다. 굿! 그렇게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요 뒤에 이제 그 어떤, 시험의 실전 주의사항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좀 이어서, 요거는 이제 좀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부록부터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요렇게까지 해서 라이팅이 이제 에세이, 태스크 2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반적으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공부하면서 아마 아카데믹 에세이를 내가 왜 써야 되는지 처음에 몰랐고, 그리고 이제 써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은 좀 황당했을 수도 있고, 좀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혼자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여기 강남 여기 이 지역에서 이제 계속 이제 수업을 현장 강의를 해봐도 대부분의 한국 학생분들이 리딩 리스닝은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스피킹 라이팅이 어려워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스피킹 라이팅이 어려워하는 건 여러분 뭐 잘못이 아니고 공교육에서 안 알려줘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차분하게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opinion 그다음에 reason, example 요거 세 개만 쓰는 방법만 안다면 여러분이 그거를 조금씩 늘려서 선생님이 알려준 스킬에 어떤 형식 안에다 그냥 채워 넣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세이를 쓰다가 부담감이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세 가지 opinion, reason, example 요거 적는 걸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요 정도를 이 세 문장만 선생님 말할 수 있으면 에세이도 250자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믿고 여러분 좀 이 형식은 차분하게 한 문장씩 배워가면서 한 문장씩 여러 번 적어보면서 쓰다 보면 처음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한 뭐 2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 쓰는데 근데 그래도 안 틀리려고 최대한 내가 맞는 말을 쓰려고 최대한 이 편지를 보내서 선생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해줘야 그래야 처음엔 2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반 걸리고 그 다음에 1시간 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서 40분 안에 이 에세이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나서 내가 대충 써가지고 시간 안에 많이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간만 낭비하고 점수도 안 나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진실은 이제 퀄리티 이제 시험에서 요구하는 6.5를 받으려면 요 정도 퀄리티를 내야 된다는 그 퀄리티 기준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글을 맞춰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많이 써보고 그걸 반복해가지고 숙달해서 내가 이걸 시간을 줄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게 굉장히 태스크2에서는 중요한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그 라이팅까지 쭉 마무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스텝을 하나씩 따라온 것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IELTS 시험을 볼 때 굉장히 이 스킬을 모르고 그냥 시험장 가서 나 그냥 영어 그냥 체크해봐야지 하고 보는 분보다는 엄청나게 여러분 유리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신 거니까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뭐 유학과 이민의 꿈을 꼭 이룰 수 있게 이 스킬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부록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좀 전체적으로 IELTS 좀 마무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그 IELTS 기술 프로젝트를 좀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네.